자, 저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어요. 코스닥이 특별히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주식 투자도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가게를 차려서 한다거나 식당을 한다거나 뭐 어떤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많은 준비들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할 건데, 왠지 주식 투자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준비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초에도 제가 분명히 760 가면은 현금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도 올라올 때에 6월 초에도 730이다 730 거면은 현금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좀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오늘 상당히 크게 떨어졌잖아요, 코스닥이. 근데 오늘 코스닥이 크게 떨어진 이유를 뒤늦게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뒤늦게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장중에 한 2%까지 떨어졌는데, 뒤늦게는 이제 오늘 HLB와 HLB 생명과학이 임상 3상 실험에서 성과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고, 이제 그 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메지온이라는 종목도 오늘 하한가를 가보는 부분들,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오늘 마이너스 10% 한번 가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이 좋지 않았는데, 이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물론 HLB 기사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기 전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분명히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제약바이오주가 떨어졌거든요. 미국이 이제 또 대선 캠프가 시작돼서 많은 이제 그런 토론과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민주당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당연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연가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좀 제약바이오 비중을 좀 줄여놓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늘 나중에서야 오늘 왜 이렇게 빠졌어? 빠지기 전에는 대응 못하고 미리 뭐 어느 정도 대응할 생각도 거의 없죠. 올라가서 수익이 나야만 파는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늘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소 잃고 외양간 나중에 분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이미 당하고 나서. 그렇잖아요. 이미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이 계좌가 박살나고 나서 그때서야 뭐 이래서 빠졌대 저래서 빠졌대, 그거 분석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죠? 그래 이제 또 빠지면은 또 물타기 하고, 또 빠지면은 물타기 하고, 또 빠지면 물타기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장기 투자 돼버리고, 원치 않은, 그러다가 물량은 너무 많아져 버리고, 늘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길로 자기 스스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주식 투자를 어렵게 해요? 쉽게 가면 돼요. 근데 그것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이거 달걀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든 그걸 막 무게중심을 잡는 것 같지, 막 그냥 한 번에 그냥 바닥을 딱 깨가지고 세우면은 세워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걸 못 세우냐? 나도 하겠다. 해보지. 생각에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가 결과를 매우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너무 주식 투자를 어렵게 해요. 너무 어렵게 한다니까. 솔직히 2300개 중에서 어렵게 하면서도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심보가 있어요. 약간 나쁘게 표현을 해서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노력은 별로 안 하면서 방법은 어렵게 선택을 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뭔가 마인드는 쉽게 마치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봤자 몇 프로 이자 나옵니까? 그죠? 1%, 2% 뭐 이런, 그걸 갖다가 잠깐 뭐 10분, 20분 만에도 수익을 먹어버리는 게 또 주식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나만의 기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만의 기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몇 가지 기법들을 알고 있게 되면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뭐 뭔가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는
조금이라도 남들은 막 20% 50%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는 됐어. 나는 필요 없고 나는 5%만 먹을래. 다만 나는 5%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 거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세 가지 기법 중에 한 3개 정도만 내가 갖고 있는다 그러면 시장이 뭐 이럴 때 저럴 때 요럴 때 한 대충은 좀 해서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보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 뒤늦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58년 개띠로 이제 대표되는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들 이미 하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이전 세대들보다 혹은 또 지금의 젊은 세대들보다는 자금이 좀 있으시단 말이에요.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일터를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잃으시거나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뭔가를 뒤늦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 정말 철저한 준비들을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덤벼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늘 사기꾼 같은 놈들한테 전화 받았고, 저희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그런 회사인데요. 한번 가입해서 해보시죠. 야, 1년짜리 회비로 1,000,000원입니다. 뭐 1년에 곱작. 그래서 다음번에 더 전화 오면, 지난번에요. 제가 1년에 1,000,000원에 제 권한으로 1년에다가 1년 플러스 해서 2년에 1,000,000원으로 대폭 뭐 특별 혜택을 드리면서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지. 그렇게 수익 잘 나면은 네가 하지. 그럼 어물투당투 하는 데서 전화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뭐 전화를 뭐 엄청나게 좋은 땅이 있는데요. 사장님 한번 땅 사보시죠. 막.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일단 우선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바닥이 12,000원짜리가 150,000원까지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보통 웬만한 주식이 10배 이상 올라가면 끝났어요. 끝났어. 이걸 뭐 얼마나 더 먹을 거라고 이거를. 물론 요게 요렇게 내려갔다 요렇게 올라오니까 난 요거만 먹으면 되지, 요거만 먹으면 되지 이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추세가 자체가 내가 물렸을 때에 요걸 올라가서 먹는 거 하고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그걸 자꾸 먹으려고 반등을 먹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자, 이렇게 태양을 그리십시오. 태양. 비처럼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하지 말고 양지에서 놀아야 돼. 양지 이게 이제 태양이에요. 저희 5살짜리 아들이 해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햇빛이 비추는 곳에서만 놓으십시오. 햇빛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응달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런 뭐 나름대로 이제 보면 여기가 햇빛이 어디로 비치나요? 이제 이걸 모르겠어. 그러면 요 꼭지하고 요 꼭지하고 잡아서 직선으로 그으시면 돼요. 자, 다시 그려봅시다. 다시 이제 태양은 피하고 싶어서 하지 말고 선텐을 즐기세요. 자, 이렇게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만 투자를 해라 하는 관점인데, 이후에 여기서 태양이 비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데를 하지 말고 요 꼭지와 꼭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태양이 비추는 구간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HLB라는 놈이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넘어오고 나서 없죠. 여기까지는 일단 모른다고 치고 여기서는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비치지 못하고는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었다고. 이게 알고 보면 너무도 간단한 그런 뭐 기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미 10배 이상 올라간 거 12,000원에서 150,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놈을 갖다가 여기서 이걸 더 먹겠다고 뭐 하는 것도, 물론 100배 올라간 놈도 있었습니다. SM 700원에서 70,000원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중에서도 그죠, 있었어요. 애블 CNC 같은 거 700원에서 70,000원, 그것도 100배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 근데 그걸 내 생에 내가 잡아갖고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너무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한번 봐요. 차트를 한번 쭉 크게 보고 시세가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10배 정도 가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 뒤로는 첫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에서 추세선, 이게 이제 추세 매매예요. 여기가 태양을 비추는
그런 종목이 안 된다면 매매에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HLB를 지금 이 후면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에 의하면 이 HLB라는 종목은 지금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구간이 있고 여기도 올라간 구간이 있고 잘했으면 이것도 먹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내가 정확하게 이걸 사가지고 먹었을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냐 이거예요. 애초에 하락 추세인데 그죠? 그러면 이 HLB를 사야 될 그런 이 기법에서는 HLB라는 종목 자체를 아예 볼 필요가 없었잖아. 내가 시간도 투자해요. 24시간 내가 다 볼 수도 없고 2300개 종목을 다 볼 수도 없는데 일단 바닥에서 10배 올라온 종목들은 다 제외하세요. 그 다음에 거래량 너무 없는 거 다 제외하고 적자 기업 제외하고 차 뛰고 포 뛰고 다 하면요. 2300개 중에 차 뛰고 포 뛰고 다 하면 2300개 중에 내가 봐야 할 종목은 약 한 2,3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2,300개를 일일이 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2,300개만 분석하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편해집니까? 또 그만큼 내가 봐야 될 종목들 이제 거기서는 시황이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좀 보다 보면은 훨씬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업종이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 중에서 문재인 급등주가 나왔다, 탄생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된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을 강조하면서 세계 인류 기업의 수를 2배로 늘리자 하면서 문재인 급등주 탄생 이 주식들이 다 주도주를 발굴하는 법이라 그래서 제가 발굴하는 법을 알려드렸었어요. 한 번 정도는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네, 한 번 정도는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 다 튀었어요. 거의 다 튀었어요. 하나인가 빼고 다 튀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급등을 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저기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막 이것저것 다 보지 말고 지금 그런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 관련된 종목들 스마트 제조라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테마의 그 구간에서는. 근데 그런 스마트 제조업 관련된 종목 테마 부분에서 새롭게 봐야 될 종목 그 중에서도 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가를 제가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하다 그런 것들을 다른 테마가 또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대북주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한번 이번에 이러이러하니 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 한 번은 움직일 테지만 그거 이슈로 그냥 한번 잠깐 움직이고 끝날 거다. 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희도 이제 대북주 관련된 종목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로 판다 그랬었어요. 애초에 목요일쯤 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종목이 오늘 정말로 튀어서 오늘 팔았습니다. 대창스틸 오늘 팔았어요. 뭐 가다 말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그 고점을 확 넘어서서 오늘 20%까지 뻗어 올라가 주면서 3,600원 가기 직전에 일단은 매도를 좀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좀 흐름을 나름대로 예측도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시황을 정확하게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투자에 대한 관점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종목을 속가 골라내야 돼요. 2300개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2300개의 종목들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내가 필수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을 속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약 한 그쵸? 한 200개, 300개 그 이상은 어차피 못 봐요. 어차피 그 이상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닥도요
사실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지수 자체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기서 고점 찍고 첫 번째 꼭지 뭐 두 번째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선을 그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다 추세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구간에서 잠깐 테마주 먹기도 하고 이렇게 2019년 들어와서 서너 달 올라올 때 정도는 조금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또다시 5월달 하락하고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버린다면 벌어놓은 거 조금 그나마 회복시켜 놓은 것까지도 다시 그냥 더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런 것들도 최소한 이런 추세 정도는 그어볼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한참 못 미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수정해야 돼요.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요 두 번째 하락 추세까지도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코스닥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건데, 아무튼 지금 특별히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반드시 내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올라온 종목들,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라젠도 지금 그런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 구간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까 봤던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태양은 이렇게 비치고, 그죠? 바닥에서 8,000원짜리, 9,000원짜리가 15만 2천원까지 올라왔으니 이미 봐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이미 봐서는 안 되는 종목.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큰 반등은 나오니까 대응을 좀 해본다라면, 그래도 이제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대응한다라면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꼭지와 두 번째 꼭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걸 넘어섰을 때, 완벽하게 넘어섰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매매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왔다가 또 꼬꾸라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 꼭지에서 요 꼭지를 다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적인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간다라면, 일단은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어느 특정 구간에서부터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 종목이었던 거죠. 그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여기를 그어도 지금도 이 매매하면 안 되는, 여기서 꼭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아주 간단한, 제가 저희 그 카톡방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좀 그 시황 조금씩 이렇게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만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아셨다라면, 어저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했구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오늘 아마 제약바이오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이미 다 경고를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한 가지의 어떤 매매 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매 기법은 아니고 매매 팁으로 말씀드렸던 거, 우선 10배 이상, 바닥에서 10배 이상 시세 올라온 놈들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급락이 나오는 거다. HL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한가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제 내가 기왕이면 2300개나 있는데 굳이 10배 이상 이미 시세가 다 돼가지고 화려한 그런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또 내가 기왕이면 볼 때 태양을 비춰서, 후레쉬를 비춰라. 불빛을 비춰서 불빛이 비춰지는 곳에서만 매매를 해라. 그래서 첫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 연결해서 요거 넘어가지 못하는 종목은 절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요런 정도만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신다라면,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단 1%든 5%든 줄어들겠죠.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투자하면서 왜 실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알고,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만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만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왜 사업하듯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오늘 시장의 하락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는 피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들을 조금은 미국 시장이랄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약간이라도 살펴본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됐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네요. 네, 아시겠죠? 자, 매매 팁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